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짧지만 마음이 짠한 사연이었답니다. 72세에 경기도에 사신다는 어머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연 씨, 실은 제가 영웅시대거든요. 이번 부산 콘서트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교통비랑 숙박비가 빠듯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요. 가만히 앉아 포기하기엔 또 아쉽고요. 동네 경로당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니어 일자리가 옛날이랑 완전 다르대요. 나라에서 멋진 자리들을 새로 만들었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사연을 받아 읽으면서요.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 어디에나 계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님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정리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소식 하나. 올해 정부가 만든 시니어 일자리. 자그마치 115만 개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잠실 야구장 아시죠? 그 야구장을 사람으로 가득 채워도 이 일자리 숫자가 다 안 들어가요. 20번을 채우고도 모자란 숫자입니다. 전국 어디든 어머님 아버님 한 분이 이 일자리를 잡으실 자리가 지금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동네 친구 5분 중 한 분은 이 일자리를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리가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노인 일자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공원 돌줍기, 횡단보도 신호봉사, 청소 보조, 이런 일들이 다였잖아요. 이제 그 풍경이 완전히 변했답니다. 요즘은 시니어가 평생 살아오신 그 경험, 그 자체가 자격증이 됩니다. 내 인생이 곧 이력서고 자격증인 시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려요. 자, 그럼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겼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 일자리 우수 아이템을 뽑아요. 2025년 7월에 발표된 우수 아이템이 무려 12개. 이 일자리들이 다 2026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3가지를 깊이 풀어드릴 거예요.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머리에 쏙 들어오시도록 딱 3가지만요. 자, 첫 번째, 이름이 시니어 레인저스입니다. 레인저라고 하면 영화 주인공 같죠? 멋진 이름이에요. 이 일자리가요, 국가보훈부에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000곳이 넘어요. 이 시설들을 시니어 어머님 아버님들이 직접 관리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을날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공원. 어머님 한 분이 단정한 안내복을 입으시고 초등학생 5명을 앞에 두고 계세요. 얘들아, 이 비석 보이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이야기.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만 들려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시니어만이 줄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여기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에이, 내가 무슨 강의를 해. 나는 학력도 짧고.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력은 종이 한 장이지만 세월은 평생이거든요. 이 일자리는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오신 그 세월, 그 자체가 자격증이에요. 교육이나 시험이 아니라 인생이 곧 면접이고 추천서인 일자리예요. 이런 일자리가 공기관에서 새로 생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한 어머님이 시니어 레인저스 처음 나가시고 손녀한테 이런 전화를 거셨대요. 예, 오늘 할머니가 학교 단체 학생들한테 50명 앞에서 이야기를 했단다. 처음엔 떨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한마디, 2마디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 학생들이 글썽이는 눈으로 듣더라고.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본대. 손녀가 그 전화 받고 한참을 우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빛나실 분이셨구나 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한 번도 무대에 올라가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 일자리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2번째. 이건 부산광역시에서 만든 자리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ESG 여인 도슨트. 이름은 어려워도 내용은 따뜻해요. ESG는 환경과 사회를 챙긴다는 뜻이고요. 도슨트는 관광지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산 해운대, 송도, 감천문화마을 이런 유명 관광지에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안내자로 서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내가 아니에요.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오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모퉁이 횟집 보이시죠? 저 자리에 옛날에 작은 만화방이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거기서 만화책 빌려보다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저녁 9시까지 안 들어와서요. 제가 한참을 찾아다녔답니다. 지금은 큰 길이 됐지만요. 30년 전에는 자갈길이었어요. 파도 칠 때마다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 그게 참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스마트폰 검색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관광 책자에도 안 적혀 있어요. 오직 그 동네에서 인생을 보내신 분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시니어 도슨트의 가치예요. 부산시는 2026년에 이 일자리를 3배로 늘리고요. 2027년까지 총 445개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은요. 관광객은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님은 자기 살아온 시간을 가치 있게 인정받으시고요.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요. 한 일자리의 좋은 점이 3가지, 4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부산 어머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시집 와서 자식 키우고 시장 다니고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안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살아온 그 평범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보물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 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 듣고 가니까 부산이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켜켜이 쌓인 도시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이 어찌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 일자리의 진짜 가치예요. 돈만 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그 뿌듯함. 그게 어머님, 아버님 가슴에 다시 불을 켜드리는 거예요. 자, 3번째. 이건 운전 좋아하시는 아버님들께 딱이에요. 이름이 실버 드라이버 사업단이에요. 여주시청에서 만들었어요. 뭐 하는 일이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장애가 있으신 분, 시골 마을에 사셔서 차편이 막막한 분, 이런 교통약자분들을 시니어 운전자분이 직접 차로 모셔다 드리는 일이에요. 병원 가실 때, 시장 가실 때, 관공서 가실 때, 평생 운전대 잡고 가족 태우고 다니셨던 우리 아버님들, 그 솜씨가 이제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장면 하나 그려보세요. 평생 화물차 모셨던 아버님이 이제 70이세요.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일자리를 시작하셨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동네 거동 불편하신 할머니를 종합병원에 모셔드리시는 일. 차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고요. 병원에 들어가시면 대기실에서 말동무 해드리시고요. 약국 들렀다가 시장 잠깐 들렀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시고요. 그 할머니가 이러신대요. 기사 양반, 나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가장 기다려져. 당신이 모셔주는 그 시간이 내 일주일의 햇볕이야. 그 한마디 듣자고 일하시는 거예요. 운전이 온전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발이 되어드리는 일이고요. 한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일이고요. 여주시청에서 시작했지만요. 이런 모델이 점점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아버님들 정년 퇴직 후에 가장 외로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평생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풍경들, 어딘가에 내가 필요하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아버님들 마음이 정말 깊이 가라앉으세요. 근데 실버 드라이버 일을 시작하시면요.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로 가야 하고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그 감각. 그 감각이 우리 아버님들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니어 레인저스, ESG 여인 도슨트, 실버 드라이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올해 새로 생긴 시니어 일자리가 이외에도 정말 많아요.
교도소 출소를 앞두신 분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드리는 법무보호 사전 상담단. 이 일은 인생의 깊이를 아시는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손주뻘 되는 사람한테 충고 들으면 마음이 다치지만요. 조부모님 같은 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면 그 다쳤던 마음이 스르르 열린답니다. 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드론 감시단. 이건 차분하시고 끈기 있으신 분들께 적격이에요. 젊은 사람한테 한자리에 앉아서 하늘만 보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도망갑니다. 세월이 길러주신 그 차분함이 국가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위험시설을 점검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물 안전점검단. 옥상에서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드리는 그 따뜻한 눈길. 이게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초등학생들 등하교 안전을 지키시는 학교 지킴이. 손주 같은 아이들이 어머님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 이 한순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일자리들이 줄줄이 새로 생겼어요. 다 어머님 아버님의 살아온 인생이 가장 큰 자격증이 되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머님 아버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한 분이라도 더 아셔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그 전에 잠깐, 실제로 합격하시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한 어머님 이야기 짧게 들려드릴게요. 저희 게시판에 올해 합격하신 어머님 후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처음 합격 전화를 받으셨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대요. 이른들에 무슨 일을 하나 망설이며 신청서 내셨는데 정말로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첫 출근 날 새벽부터 일어나셨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활짝 열어보셨대요. 이 옷은 너무 화려한가? 이 옷은 너무 어두운가? 한참을 고르신 끝에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셨답니다. 손주 사진 넣어두셨던 작은 핸드백 들고 출근길 지하철을 타시는데요. 어찌나 떨리시던지 정거장을 2개나 지나치셨대요. 그래도 그날이 너무너무 좋으셨다고요. 저녁에 동네 친구한테 자랑 전화하셨대요. 얘 나 오늘 출근했어. 그 한마디 하시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시더래요. 이게 진짜 시니어 일자리의 가치예요. 돈도 받지만요. 무엇보다 다시 사회 안에 내 자리가 생기는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제 자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은 만 65세 이상이세요. 일부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부터도 가능해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만 가능한 자리도 있고요. 기초연금하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자리도 있어요. 국민연금 받고 계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 헷갈리지 마세요. 다만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 중이신 분, 실업급여 받으시는 동안 신청은 어려우세요. 이런 경우는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벼운 자리. 한 달에 30시간 일하시고 활동비 29만 원을 받으세요. 용돈벌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본격적인 자리. 한 달에 60시간 일하시고 76만 원을 받으세요. 이게 가장 인기 많은 자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니어 레인저스, ESG 도슨트, 실버 드라이버. 이런 자리는 76만 원 보장에다가 4대 보험까지 가입돼요. 이 정도면요. 어머님이 콘서트 한번 다녀오시고도 손주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제 신청 방법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전화입니다. 번호는 1544-3388. 이 번호 한 통이면요. 지금 계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니어 일자리 기관으로 바로 연결해 드린답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에요.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예전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거기 가셔도 되고요.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런 곳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사이트 이름이 정겨워요. 노인 일자리 여기. 주소는 시니어로 .or.kr. 자녀분께 같이 봐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아요. 지역별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준비 서류는요. 딱 3가지.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열정입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류 가방 무거울 것 같지만 사실 작은 손가방 하나면 다 들어가요. 지갑에서 신분증 하나 꺼내시고요. 은행 가셔서 통장 사본 한 장 떼시고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사무소 한번 들르시면 끝이에요. 신청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가 정식 모집 기간이에요. 대부분 그 기간에 신청하시고 이듬해 1월에 결과 통보 받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가을이 오면 11월 들어서면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해요. 대신 지금 이 시기에도요. 일부 모집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곳이 있고요. 중도에 결혼 생기면 추가 모집도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트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아요. 자,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과 답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둘째, 기초연금 안 받아도 되나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가능해요. 셋째, 시기 놓쳤는데 어떻게 하죠? 1544-3388로 전화하셔서 추가 모집 있는지 물어보세요. 넷째,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 여러 곳 알아보세요. 다섯째, 나이가 70, 75, 80 넘었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활동 시작하시고 훨씬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섯째, 일하다가 다치면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선도사업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산재보험도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곱째,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주로 하루 서너 시간. 일주일에 2-3번이에요. 무리 없이 천천히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니어 일자리는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강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요. 옷을 갖춰 입으시고요. 집을 나서서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그 행동.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을 얼마나 활기차게 만드는지요. 집에만 계시던 어머님이 일자리 시작하시고 나서 혈압이 좋아지셨다. 우울했던 마음이 가벼워지셨다. 이런 후기 정말 많이 들어요. 새 친구도 사귀시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점심도 같이 드시고요. 주말에 따로 산책도 나가시고요. 자식들이 못 채워드리는 그 빈자리, 일자리에서 만난 친구들이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집에만 계시던 한 어머님이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전화하고 찾아와도 어머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기만 하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일자리에 신청하셔서 어린이집 보조 선생님 자리에 합격하셨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일이냐 망설이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 만나러 갈 생각에 일찍 일어나시고요. 점심에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도시락 함께 드시고요.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식들한테 신나게 들려주시고요. 자식들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다시 우리 엄마로 돌아오신 것 같다고요. 이게 시니어 일자리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풀어드리면서 자꾸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첫머리에 들려드렸던 그 영웅시대 어머님. 콘서트 한번 가고 싶으셔서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분. 그 어머님께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살아오신 70평생. 그게 대단한 자격증이에요. 오랜 세월 자식 키우신 그 인내력으로 출소자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평생 살아온 동네 골목골목 추억으로요.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오랜 운전 경력으로요. 거동 불편한 이웃 어르신을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자격증인 시대. 그게 우리가 사는 2026년이에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우리 엄마 생각, 우리 아빠 생각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오늘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엄마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 한마디가요. 어머님, 아버님 인생 후반에 새로운 봄 한번 맞이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직접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시며 한숨 쉬지 마시고요. 오늘 1544-3388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어머님, 아버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월급도 받으시고요. 사람도 만나시고요.
저녁에 손주한테 자랑할 이야깃거리도 생기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가수 콘서트도 떳떳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는 1544-3388, 인터넷은 시니어로 .or.kr, 방문은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분,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에 오시면 오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방송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